임원의 보수가 정해져 있지 않죠. 원래는 없는 거로 돼 있는데 특히 요새 대표님들 중에 가업승계나 상속을 필요로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거예요. 주주와 임원들의 이익을 사실은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정관에 있어야만.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수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법인의 정관,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는 주제를 가지고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는 경영캐스팅 전문가 하정우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흔히 법인 정관을 얘기할 때 그 나라의 헌법에 좀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법인의 근간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법인의 정관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조그만 조직도 네. 회사 그 조직을 운영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 합당하는 활동에 대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네네. 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조직하고 관리를 하려면 네네. 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건지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꾸릴 것인지 그리고 활동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사내의 기본 규칙을 정해놓은 것을 정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정관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예, 예. 제가 법인의 정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처음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내용이 설립 목적, 그리고 조직 구성, 그리고 주요 업무, 그리고 계획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그 운영된 자산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지들을 정리하는 부분들이 일단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그거를 들고요.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 정관을 만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정리가 돼서 거기에 준한 내용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요새 대표님들 중에 가업승계나 상속을 필요로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거예요. 네. 증여도 그렇고요. 네. 그럴 땐 꼭 정관을 개정해서 제대로 맞춰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정관에 어떤 게 들어가나요? 네, 정관의 기재사항은 아마 찾아보셨겠지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절대적인 기재사항, 그리고 상대적인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인 기재사항, 이 세 가지를 내용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한 가지 좀 살펴볼까요? 네네. 제가 보니까 절대적인 기재사항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네네. 만약에 기재되지 않거나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네. 적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렇죠. 모두 무효가 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흔히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나오는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호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럼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는 사업 목적, 그리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얼마나 되는지, 액면 주식은 얼마의 금액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본점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 네. 회사의 다양한 내용들을 공고하는 방법은 어느 신문이나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네. 처음 설립할 때 발기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분들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 그리고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까지를 꼭 담아야 되는 게 절대적 기재사항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 여기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보니까 이 사업 목적에는 꼭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네. 좀 여러 가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걸 한번 개정할 때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이런 일을 할 것 같다라고 단 생각하는 내용들은 가급적 많이 넣어놓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하겠죠. 보통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개수는 뭐 두세 장이 넘어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부동산 임대업을 왜 넣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운영을 하다 보면 내가 공장을 가질 수도 있고 사옥을 또 사무실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랬다가 이전하게 되면 누군가한테 임대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상대적 기재사항 이게 좀 애매한데 상대적 기재사항이 뭔가요? 상대적이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될 텐데요. 네. 없어도 정관 효력이나 설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네. 다만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거기에 되는 기재를 거죠. 해야지만. 그렇습니다. 주식 관련된 사항이 있겠죠. 일단 다양한 주권 발행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자기 주식을 취득해야 되거나 현물을 출자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주식 매수 선택권 등을 표시할 때 그 내용들을 기입해 놔야만 효력이 발생하고요. 나중에 그걸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임원 보상도 요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핵심이네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임원의 보수가 정해져 있지 않죠. 원래는 없는 거로 돼 있는데 맞아요. 이걸 원래 무보수 원칙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을
정해놓고 그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퇴직금 그리고 상여는 어느 상한선까지 할 것인지 유족보상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된 내용들을 담아 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배당 관련된 사항인데요. 비상장 중소기업은 2번의 배당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간 배당은 이 내용을 정관에 기재했을 때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이건 배당이 아니라 상여 처리 혹은 가지급금이 될 수가 있겠죠. 중간 배당은 뭐 회사가 운영하다 보면 정기 배당 시즌에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돈이 필요해서 배당을 받으려고 할 때는 이미 그 시즌이 지난 터라 네네. 6월 달에 받고 싶을 때 돈이 있어 마침. 그럴 땐 중간 배당 요건이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변태 설립사항이라고 해서 자본의 오르내림으로 인해서 회사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기재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발기인의 특별 이익이나 재산을 인수하거나 설립 비용, 발기인의 보수 등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주식 양도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을 좀 넣어놓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주주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나 양도 조식의 신고 등의 이런 내용들을 꼭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임의적인 기재사항, 왠지 이제 이 세 번째가 제일 조금 약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네.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 사실 우리 대표님들 중에 주주총회나 네. 이사회 효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 좀 정리해 놓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겠죠. 네. 주권의 종류가 있을 수 있고요. 주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주권을 발행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재발행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네. 주식 명의 개설을 절차, 그리고 기명 주식 질권의 등록, 그리고 신탁에 대한 사항, 네. 주주 그리고 대리인에 대한 주소 성명 인감 신고를 설립할 때는 꼭 해 놓으셔야 되고 네네. 정기 그리고 주총의 소집 시기라든가 장소 그리고 지점 설치 임기, 사업연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네네. 되겠네요. 네, 이 정도 네. 내용은 네. 넣어두시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저희가 이렇게 보면 1인 세우는 경우도 많고 가족법인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정관을 제가 볼 때는 뭐 이걸 일일이 다 만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표본? 어떤 형식이 있으면 그걸 다운받아서 네. 좀 고쳐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는 1인 법인이 그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법무사에 의뢰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대여섯 장 정도 되는 그게 이제 처음 설립할 때를 원시정관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때 표준정관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사실은 초기에는 괜찮습니다. 그 표준정관이. 네네. 근데 회사가 가치가 커지고 네. 여러 주식이 이동하고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때는 그걸로 부족하게 되니 기왕이면 누군가를 만나서 전문가를 만나게 되면 그 정관에 대한 협의를 하고 개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약간 표준 정관이든 이런 걸로 시작은 하더라도 정관의 이 정비나 개정은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네. 처음엔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네. 정관을 바꿔놓은 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이유는 네. 정관은 법무 영역과 세무 영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한 상법이 변경되면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되고요. 네. 세법의 규정이 변경이 된다면 네. 역시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매번 변경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예를 들면 세법 규정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정관 규정이 없으면 부인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었던 중간 배당도 여기 해당되겠죠. 세법에는 중간 배당이 있어요. 네. 근데 정관에 그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부인당할 수가 있다는 나중에 이제 것이죠. 부인당할 그렇습니다. 수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주로 상황에 따라서 세법이 많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죠. 네, 그럴 때 맞춰서 규정을 변경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네네. 유족보상금, 자개주식, 그리고 네. 배당 규정 이런 내용들은 향후에 가지금이나 회사에서 갖게 된 리스크를 해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정을 꼭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이제 회사 규모가 작으니까 그대로 갔다가 이 커지면 임원 보수도 좀 손을 봐야 될 거며 그렇죠. 퇴직금이나 그다음에 이제 배당할 게 많아지면 또 중간 배당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될 거고 네. 그러면은 그런 정관 변경은 어쨌든 되게 필수 요인이겠네요. 무조건 해주신 것이 좋다라고 해서 네.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정관 하는 얘기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는 표준연관을 지금까지 썼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무조건 받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을까요? 정관. 그게 주기적으로 얼마 정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그 예를 들면 정관 주총 그리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네. 5배에 대한 퇴직금 규정을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했다라고 네. 하더라도 정관에는 이제 2배, 3배를 변경 안 시켰으니까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변경을 안 했으면 네, 이미 법이 바뀌었기 법이 때문에 그걸 내야 되는 거죠. 작년부터 적용됐던 2배 그 부분이라면 5배를 적용받았으면 3배는 상해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 정비가 필요한 내용 중에서 상법이 변경되고 세법이 변경되면 정관을 바꿔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게 맞네요. 네. 또 한 가지는 가끔 이제 검토를 하다 보면 어디에서 찾아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익잉여금의 처분 내용이 보면 네. 뭐 이익준비금, 별도 적립금, 주주 배당금, 임의적립금 등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임원 상여금을 이익잉여금에서 처분한다라고 내용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네. 이익잉여금에서 임원의 상여금을 한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넣기도 하나 봐요. 그렇게 넣어져 있더라고요. 아. 만약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임원을 네. 그 상여 처리를 했다면 네. 그거는 상여금이 아니죠. 그렇죠. 상여금이 네. 아니죠. 배당도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뭐 가지금으로 처리된다거나 어찌됐건 부인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관을 딱 보니까 기본적인 거는 대표님들이 그냥 이렇게 아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는데 특히 아까 보니까 상대적 기재사항 그 부분에 보면은 뭐 임원의 보수 퇴직금 뭐 배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 그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주주와 네. 임원들의 이익을 사실은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정관에 있어야만 네. 실제로 그 실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컨설팅이 되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맞습니다. 사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이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었죠. 네네. 중간 정산도 했었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갔었던 회사는 토목 관련된 건설사예요. 그럼 자본금이 좀 자본금도 많고요. 네. 미처분 잉여금도 수십억 원 되는 회사였습니다. 네. 그러니 늘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을 고민하면서 그 세무사와 함께 퇴직금 5배 순위 네. 거기에 대한 추계액도 많이 넣고 네.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근데 퇴직금 받으면 5배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관을 봤더니 아니다랄까 오래전에 5배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것만 넉넉히 보시고. 받을 수 있다라고 그것만 보시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 네. 정관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변경을 설사 안 할지라도 5배를 계속 받을 수는 없고 나머지는 상해 처리가 되실 테니 그렇죠. 급여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어, 매출이 1,000억이 넘으셨으니까. 엄청 그 정도면 엄청 큰 중소기업. 굉장히 큰 회사죠. 외감 기관이었고요. 네네. 향후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었던 회사여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던 것이 핵심이고 네네. 사실은 컨설팅의 사례 중에 정관은 모든 회사가 다 해당된다. 모든 컨설팅을 하기 이전에 정관 변경을 제대로 갖춰놔야 되는 것이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드리고요. 네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주식 양도 제한. IT 기업들이 흔히 많이 있게 되는 오류라고 생각하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처음에 설립할 때는 으쌰으쌰 하자고 그렇죠. 약 네. 7대3 한 30%를 마치 스탁 옵션처럼 네네. 지분을 주셨어요. 회사가 마이너스가 몇 년째 계속 되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지분을 내놓지 않고. 근데 이 회사가 어떤 시점에 다다르고 나서 굉장히 크게 성장한 기업으로 네. 변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찾아뵀을 땐 그 30% 주주가 연락도 잘 안 되고 팔 생각도 없고 넌지시 고액을 요구하는 거죠. 높은 그렇겠죠.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이 걱정하는 건
그 상대방이 만약에 그 가격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데 팔 수도 있다. 아, 경영권 아시게? 방어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리하죠. 30%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도 그렇죠. 하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그래서 다행히도 70%를 가지고 있으니 네. 정관 변경을 해서 주식 양도 제한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네네. 그렇게 좀 해놓으시라. 그리고 협상을 하더라도 네. 그래서 혹시 그분이 다른 분한테 양도를 하더라도 그게 무효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중간에 그 주식 양도 제한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중간에라도 바꿔도 그게 효력이 되는 건가요? 그럼 아직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실행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지금 이게 정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조용히 은밀하게 해서 빨리 바꿔야 되겠네요. 정관. 그렇죠. 지분율이 적어도 3분의 2가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방어를 딱 해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일단 마음의 안심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50%였으면 어려웠겠죠. 70%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네. 네, 사실은 정관을 제대로 개정을 하는 건 우리 대표님과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정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잠깐 들어봐도 되게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네. 이게 뭐 함부로 나의 판단에 의해서 할 것도 아니고 뭔가 이게 전문가분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정관 변경을 하시는 게 정말 제가 볼 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 상담을 하시고 전문가와 네. 거기에 준한 정관 개정을 해놔야만 우리 회사에 이득이 될 수 있다. 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특히나 정관을 보니까 법무적인 것만 있는 것도 세무적인 게 이게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모두 법무적인 거, 세무적인 걸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질 있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